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일관되게 지키는 것. 오늘은 20개월 잠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2개월쯤에 아이가 걷고 난 다음에도 한번 오잖아요. 네네. 근데 20개월에도 또 잠 거부가 오는데요. 사실 돌 이전에는 일과를 맞추는 일이 되게 어려워서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게 큰 미션이라고 하시는데 20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사실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응해야 하는, 지능적으로 아기를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가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중요하죠. 끼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에도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관건이긴 한데 육아도 참 어렵고 육아에서 또 잠은 더 어렵고 갈수록. 그래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예능만 봐도 다 육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다 변모되고 있는 느낌이 막 들던데. 이제 안 거죠.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기를 키워왔는지. 맞아요. 그렇게라도 예능에서라도 좋은 정보들을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싶기도 해요. 20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잠거부가 있다면 이때 수면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는 이 시기 아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법 인지 능력이 올라가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부모랑 힘겨루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훈육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훈육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야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사이를 선긋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을 재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잠을 자는 건 애들한테는 재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자고 버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는 엄마 아빠는 이제 그때야 수면 의식도 할 걸, 제 시간에 재울 걸, 뭐 이런 걸 깨닫고 뭐 잘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애는 이미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시간에 재우려 하는구나. 이거를 알면 이제 다시 다른 머리를 써가지고 안 자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 배가 아프네, 배가 고프네, 목이 마르네, 쉬가 마렵네, 응아가 마렵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부모에게 주어진 숙제인데요. 실제는 진짜로 배가 아픈지, 진짜로 배가 고픈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게 판단이 되면 두 번째는 이 잔머리를 어떻게 포기시킬지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훈육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머리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얘가 아프다고 하면 관심은 우선 보여주긴 해야 돼요. 그럼요. 아픈 아이를 내버려 두는 건 학대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학대가 아니고 그다음에 적당한 훈육을 위해서 어디까지는 무관심으로 대응할지.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원령이 점점 커지면서 수면 문제는 이제 빠이빠이를 하나 싶다가도 반대로 이제 더 난이도가 높은 수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준점을 찾는 스터디,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0개월 정도가 되면 수면 문제라고 단정 지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돌 이후에 양육자가 지켜야 할 태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애들은 기회만 되면 안 자려고 버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 집안에 맞는 어떤 그 훈육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서 창의적인 기술을 발휘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창의적인 훈육 방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가 짜증을 내니까 낮에도 훈육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 훈육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이를 시간이 되면 졸려서 견딜 수 없게 만들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졸려서 견딜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수면 의식을 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사실 돌 이후에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눕혀서 수면 의식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맞죠.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면 의식을 일찍부터 해야 한다는 맞아요. 것인데 맞아요. 그 수면 의식을 이제 제대로 못 해왔다고 한다면 좀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려면 수면 의식은 행복하고 편안해야 한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네. 돼요. 엄마가 이리 와자 뭐 이러기 시작하면 정말 눕기 싫어하니까 꼭 재우려고 한다기보다 엄마랑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서 슬슬 졸리게 한다.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개월 아이예요. 18개월 아이라면 벌써 10kg 정도가 나가잖아요. 몸무게도 꽤 많이 그 정도, 나가는 12kg 상황인데 뭐 이렇겠네요. 네, 이 아이의 수면 연관이 엄마 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 배를 베개에서 아마 베고 자는데 눈에서 딱 깨면은 뭔가 이상해서 엄마 배를 찾아가가지고 엄마 배를 탁 베고 눕는 수면 연관이 있는 아이예요. 계속 엄마-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아유, 어떡해. 엄마는 안 그래도 숨쉬기도 힘든데 10kg가 배에 딱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돌덩이가 하나 딱 누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아이도 잠을 잘 못 잘 거거든요. 그렇죠. 엄마 배가 엄청 움직일 아우. 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실은 아기들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엄마나 뭐 양육자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기는 반격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잠들기 전에 수면의식이라든지 낮 동안에 놀 때 엄마 배를 베고 자는 거는 안 된다고 확실히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쪽으로 와서 배를 베기 시작할 때는 엄마는 이럴 때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앉거나 이 단계가 점점 심해지면 아예 방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배를 늘 베고 자던 아이가 엄마가 방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의 배신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용품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엄마 배 대신 푹신하고 예쁜 베개를 준다거나 아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좀 큰 거를 마련해서 그거를 껴안고 자게 한다거나 요즘에는 캐릭터라든지 뭐 예쁜 촉감 인형처럼 바디플로우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된 엄마 배를 베지 않으면 처음에는 울고 저항이 심해지겠죠. 그 상황에 이제 아기한테 무턱대고 울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다그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고 있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가 다시 배를 내어주면 안 되죠. 다시 시작, 절대 원점.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다시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바뀌게 되고 엄마 배가 아닌 편안한 베개나 뭐 쿠션에 의지하면서 잠을 자게 된다면 새로운 좋은 습관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아기도 엄마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잠을 찾아갈 거예요. 많은 그 양육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예를 들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봐요. 크레파스를 주고 여기에 그려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대안을 줘야 되는 거군요. 대안을 네.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건 안 된다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주의할 점은 부모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네. 네. 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기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되고 또 이런 실수 흔하게 하죠. 말은 안 된다고 하면서 행동에서 표정에서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러면 아이는 금방 저항하죠. 눈빛부터 분명해야 하는 거죠. 네.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면 그래서 때를 써볼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아기들은 부모가 정한 한계에 반드시 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한계를 정해서 지키게 하는 데는 뭐 아기의 발달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20개월쯤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네. 아기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 단계는 토론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네. 설득하는 단계도 아닌 거죠. 아기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냥 지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너무 자기가 싫은가 봐요. 물 달라. 물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쉬가 마렵다.
아이가 그런 걸 원하면 그죠. 그걸 미리 한번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다 시켜놓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종종 가다가 음.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지치셔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짜증을 내거나 아이한테 빨리 자라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도 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0개월이라고 하면 엄마가 벌을 주면 자기가 왜 벌을 받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났다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불안해해서 다음에 다른 일로 엄마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대로 하도록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체벌 안 되는 것이고 네. 이 나이에는 엄한 벌도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시기니까 폭풍 칭찬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해주고 이런 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이 분명해서 자신의 한계를 확실하게 알면 불안하지 않고 때를 쓰지 않게 돼요. 아이 때는 물론 그러고요. 이런 방법은 청소년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흔히 하는 실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나이에 맞추어서 음. 안 되는 것의 개수를 좀 줄이세요.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하고 공간을 정하고 하게 하는 것이 엄마 훈육도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